개발 도구에 매크로 실행을 하면요. 요와 같은 형태로 요와 같은 초기 도형은 다 같이 잡아주는.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에 이어서 순서도 자동 매크로 파일을 조금 더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순서도를 그리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소스를 보완해서 분기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있었을 때 Yes or No에 대한 분기점을 다룰 수 있는 매크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가 이전 글에서 자판기에서 음식을 빼내는 과정을 간략히 순서도로 표시했었던 내용인데요. 실제 자판기에서 운영되는 로직은 이 순서도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가요. 투입한 돈이 음료의 값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음료의 값보다 돈이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돈이 부족한 경우라면요. 별도 이 분기를 두지 않더라도 작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돈을 넣는 순간에 아무 음료나 다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음료, 즉 내가 투입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음료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음료의 값보다 자판기에 투입된 돈이 더 많을 경우라면은 이때는 약간의 분기가 생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음료값보다 더 큰 경우에는 거스름돈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받는 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중간에 어떤 분기점, 갈라지는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분기 로직이고요. 요 분기 로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로 분기점에 대해서 순서도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요 분기점에서는 yes or no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분기점에 대한 로직을 추가할 수 있게끔 소스를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기점에서 해야 되는 동작을 살펴보시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현상,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꾸는 거, 요 작업이 하나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그리던 순서도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더 간 위치 오른쪽에 새롭게 다시 플로우를 처음부터 그리는 요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구분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구분자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로직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기점의 경우에는요. 보통 yes or no로 나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분기점을 쪼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엑셀에 표시된 칸 중에 물음표가 있을 경우에는 분기점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분기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열이 바로 오른쪽 열, 그것도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열에 바로 이어서 내용을 쓰기 시작한다 라는 로직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를 고르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기 전에 한번 물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음료값보다 큰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물음표, 요 물음표가 들어가서 요 물음표에서 분기점에서 오른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스름돈을 받는다. 요 내용이 포함되게끔 요렇게 해서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 놓게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을 하다가 맨 끝에 글자가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분기점이 있는 로직을 적용을 해라. 즉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새로운 플로우를 발생을 시켜라 라는 형태로 로직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직을 만들 때 한 가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데요. 재귀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순서도를 그릴 때 일단 이 순서도를 만드는 동작을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분기점이 생성되는 로직이 생기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이 순서도를 만드는 로직을 바로 오른쪽으로 한 칸 쉬프트 한 다음에 여기서 쭉 진행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 이 작업을 이어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 재귀함수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참조를 해서 함수로 만드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 자기 이름의 함수를 한 번 더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로 진행을 하다가 요와 같은 분기점이 생기면 여기 오른쪽에 다시 자기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애기 동작을 넣는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를 한번 볼게요. 요 엑셀 파일에서 개발 도구,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면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든 소스는요, 하나의 서브 함수의 전체 내용을 다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재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스와 화살표를 그리는 부분 자체를 조금 바깥으로 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함수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요 끝나는 부분까지를 end 서브로 한번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브 함수를 하나 더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normal flow chart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닫아주겠습니다. 이 제기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요 normal 함수를 요 안에서 한번 더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많은 변수들을 함수로 호출할 때 바로 직접 입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박스 그리기 반복문을 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을 이곳에 쭉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워크로우에 대한 값, 그리고 이때는 원래 변수로 인티저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as integer 이렇게 쳐주는 것이 좋은데요. 요 as integer라는 거는 약자로 %로 표시를 하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인티저로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칼럼에 대한 것도 인티저로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의 총 열의 개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미트 로우에 대한 값도 우리가 가져오게끔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순서도를 그릴 때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갭이 각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H갭, 그리고 V갭, 호리존 갭과 버티클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만들 쉐이프의 폭과 쉐이프의 높이에 대한 값이 거기에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normal flow 차트를 만드는 요 펑션 만든 것을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요. 요 내용은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냐면은 이 앞에서 실제 만들었던 함수에서 요 뒷부분에 엔터 그대로 붙여 넣어주는데 여기에 WR 값과 WC 값 여기에는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하는 값이 아니라 어떤 값을 집어넣는 값이기 때문에 앞에서 선언한 값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call이라는 걸 한 번 더 집어넣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만 해주면 기존의 소스에서 변화 없이 이대로 실행이 가능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바꾼 것은 박스를 그리고 화살표 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잘라서 별도의 함수로 쪼개놓은 형태입니다. 요거 그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에 기존에 있던 매크로 요거 실행을 해보면요.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뜨네요. 요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퀀스라는 변수가 하나 더 선언이 돼야 되네요. 요 시퀀스는 여기서 시퀀스 이퀄 0이라고 선언한 게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잘라서 가져갈게요. 컨트롤 X 잘라가고요. 여기에 dim sequence as integer 그리고 시퀀스는 0으로 먼저 한번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이것도 선언이 안 됐네요. 요 쉐이프 선언 안 된 것도 요 위쪽에서 선언문만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요 i에 대한 값도 나오겠네요. 여기 있는 내용 요만큼 자른 다음에요. 밑에 들어가 있는 요 나누었던 함수에 다시 붙여넣어서 선언하는 부분만 다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다시 저장을 하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중복됐네요. 다시 요거 삭제하고 다시 요대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기존에 있던 로직은 그대로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거, 그 로직은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 추가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물음표가 있을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치고 오른쪽에서 다시 요 플로우를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던 요 개체들 다 골라서 삭제를 할게요. 셀렉트 올에 대한 소스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체 선택으로 해서 모든 개체를 선택을 하고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와서요. 여기 먼저 추가를 한번 해줄 거는 셀렉트 올에 대한 구문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워크시트의 shapes select all 소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셀렉트 구문 그대로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구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스 내부에서도 수정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소스에서 WR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WR을 넣고 이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형태로 하면은 WR 값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이 나중에 재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WR이라는 값을 재사용을 하게 될 경우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하지 않게끔 루프문을 도는 동안만 반복하게 요거를 WR이 아니라 I 값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R 대신에 I를 쓰고 요 밑에 들어가 있는 소스 중에 WR 값이 들어간 곳을 I 값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시퀀스 값을 0에서부터 위치 값을 따로 잡아서 변화를 하겠는데 시퀀스 값도 여기서는 이제 더 쓰지 않도록 할게요. 시퀀스 대신에 여기도
시퀀스를 i 값으로 대신해서 사용을 해도요, 요거는 크게 문제없이 시행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재기함수 형태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내가 지금 몇 번째 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가서 시퀀스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보다 오히려 요 i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라는 값 대신에 요 i 값으로 바꾸고요. 여기 시퀀스 값 증가시키는 거, 요 부분 오히려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시퀀스 변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변수도 아예 삭제를 해주고요. 요 쉐이프 네임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쉐이프 네임은요, 그냥 시퀀스 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행에 대한 몇 번째 줄에 있는 값인지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다가는 pf 프로세스 플로우 언더바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현재의 워크 컬럼에 대한 값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언더바를 연결을 하고 현재 있는 행의 값, 여기서는 i로 바꿨죠? i 값으로 하면은 몇 번째 컬럼의 몇 번째 줄에 있는 값이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형태로 화살표에서도 개체 이름을 인식할 때 사용되니까 요거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개체 이름에도 그대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놓고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개체 이름은 i 값이 하나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i 값을 가로치고 i -1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기본 로직은 또 마찬가지로 변화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된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 그리기 반복문, 요 반복문도요, 굳이 반복문으로 돌리지 말고요, 박스를 그릴 때도 이미 반복문이 되고 있으니까 요 반복문 안에 집어넣는 형태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 게, 만약에 i 값이 WR 값과 같으면 항상 i 값이 WR 값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첫 번째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아마 WR 값과 i 값이 같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얘보다 i-1에 해당하는 개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만 하나 걸어주면 좋겠어요. i 값이 WR 값보다 클 경우에만 이 아래에 있는 if문 사이에 있는 동작을 하게 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은 로직은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게끔 요렇게 해주면 화살표 그리기 반복문 또한 이렇게 같은 반복문, 한 번의 반복문 안에서 동작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했을 때도 이전 소스와 변함없이 동작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아까 있었던 요 내용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next, 요거 WR이 아니라 i죠. 요거 i로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해주면 이전과 다름없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델리트. 이제 진짜 우리가 물음표가 들어갔을 때 분기를 나누어서 어떤 식의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줘야 될 점은, 현재 만든 이 로직에서는 이 아래로 계속 읽다가 데이터가 몇 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줄까지만 반복하고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기점에 대한 것을 처리할 때도 요 마지막 줄에 대한 정보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얘가 쭉 작업을 할 때 빈칸에 대해서도 네모를 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나오면은 반복문 빠져나오는 로직을 이 반복문에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값이 없을 때 반복문 빠져나가기. 만약에 셀의 값 i, wc의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exit for를 해라. and if. 그럼 요 반복문, for에 대한 반복문을 쭉 빠져나갈 거예요. 요 화살표 그리기 반복문을 하나의 별도의 반복문을 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같은 for문 안에서 하면은 한 번에 exit for로 바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물음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자열이 물음표로 마칠 경우 분기 나누어서 공략하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if write로 한 다음에 이 write에 들어가는 값은 sales의 i, wc 현재 칸에 있는 값이, 그 중에서 한 글자만 자를 거예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만 잘랐을 때 이 값이 물음표일 경우에는 물음표에 대한 동작을 하고, 그 물음표가 아닐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동작을 바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if문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그리기 자체는요, 현재 이 다이아몬드 그린 동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이렇게 아래에 있는 현재의 도형과 화살표 그리는 거, 요건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다 아니다에 상관없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분기점
이후로 end if문 바깥으로 그대로 빼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했을 때 물음표가 아닐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을 할 거고, 이제 물음표일 경우에 대한 동작만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shape 그리는 동작, 이거 자체는 동일할 겁니다. 그대로 붙여놓고요. 다만 그려지는 도형의 모양이 바뀝니다. shape의 값은 MSO shape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전 소스에서 한 가지 실수했었던 게 있어요. H갭이라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갭으로 항상 일정한 값이 고정될 건데요. 요거 요렇게 두면 안 되죠. 요거는 WC에다가 WC 현재 데이터가 있는 칼럼이 몇 번째 칼럼인지에 대한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WC에다가 여기다가는 shape의 폭과 호리즌 방향의 갭을, 가로 방향의 갭을 더한 값을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호리즌 갭이 아니라 버티클 갭인데 이것도 실수를 했었네요. 자, 이렇게 좀 같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여기 수정된 내용,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로 모양을 그리는 것, 요거까지는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요, 현재 만들어진 플로우의 오른쪽에 다시 요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요 동작을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불러옵니다. 요게 앞서서 설명드렸던 제기 함수고요. 요 앞서서 했었던 요 함수 불러오는 거,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는데, 자, 여기서 바뀌는 거, 칼럼 위치가 현재 워크 칼럼 위치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간 위치에 대한 칼럼 값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WR 값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현재 반복문 돌고 있는 I 번째 값을 바로 여기서 집어넣고 다시 I 값을 집어넣은 상태로 이 함수를 쭉 돌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개발 도구 매크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제대로 다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이 다이아몬드에서 오른쪽으로 끄어지는 화살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요거 화살표만 추가를 해줄게요. 오른쪽에 새로 생긴 분기에서 다시 화살표를 집어넣는 거는 몇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매크로에서는 이 부분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매크로 자체가 순서도 초안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후 다듬어야 하는 부분들은 직접 좀 다듬어야 된다는 점, 요 점은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요. 자, 요거 다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고요. 소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추가할 소스는 화살표를 집어넣는 소스니까요.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복사를 해서 요 분기점, 물음표 있는 분기점에서 요 부분에다가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가 되는 분기점에서는요, 화살표가 연결되는 위치가 I번째 행인 건 동일한 게 현재 위치가 칼럼의 위치가 현재 칼럼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위치, 칼럼 간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WC 값이 WC 플러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경우 요 도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선 기준으로 보면 1, 2, 3, 4 네 번째 위치에서 그 다음 도형의 1, 2 번째 위치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소스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비기닝은 3번 포인트가 아니라 4번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2번 포인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스 완성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요 플로우 다이어그램 실행.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초기 도형은 쭉 다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기점은 이제 재기 도형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물음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한번 좀 다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개체 선택에서 개체 선택 이거 없음을 해놓은 다음에 가상의 프로세스를 좀 더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순서도가 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다 가지치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재기 함수로 반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 소스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실행을 하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후로 분기점이 나오더라도 이와 같은 초기 도형은 다 같이 잡아주는 이런 동작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순서도 자동 매크로 만들기 두 번째 과정으로 어떤 분기가 있을 때 분기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분기점을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을 자동화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재기함수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 이 개념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잘만 쓰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